단돈 1,000원으로 혈당 100을 유지하는 기적의 아침 식단,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따뜻한 누룽지나 노릇하게 구운 식빵 한 조각이 올라왔던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주십시오. 그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제 막 잠에서 깬 여러분의 췌장에 설탕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작 5분 만에 단돈 1,000원으로 하루 종일 혈당을 100에 가깝게 유지시켜줄 놀라운 비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리라 믿었던 누룽지가 사실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라는 걸 아시면 아마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잔뜩 분비됩니다. 여기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들이붓는 건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과 같습니다. 단 30분 만에 혈당이 250까지 치솟고 이렇게 한번 찾아온 혈당 스파이크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무기력하고 갈증 나게 만듭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김지은 교수입니다.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 하나만 아침 식단에 추가해도 마치 인슐린 주사를 맞은 것처럼 혈당 상승을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 대신 단돈 1,000원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이 기적의 식단.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평생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십시오. 왜냐고요? 나이와 지역의 아침 기온에 따라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과 필요한 영양소 배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역과 연령대에 꼭 맞는 맞춤형 아침 식단 관리법을 직접 답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한두 시간씩 부엌에서 힘겹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는 삶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값비싼 건강식품에 돈을 쓰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치아와 잇몸 때문에 조금만 단단해도 씹다가 포기하게 되고 결국 부드럽다는 이유 하나로 죽이나 빵, 국수 같은 아침 식사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편안함의 선택이 하루 종일 혈당을 들쑤시고 혈관과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침 식사는 요리에 능숙한 분들을 위한 메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식사이며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거르고 걸러 딱 3가지 핵심 기준에 맞춰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압축한 식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침 식사를 까다롭게 고집하느냐고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덜 불안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아침 식사는 결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전복이나 특별한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충분하며 비용은 대략 1,000원 정도로 밖에서 사 먹는 국 한 그릇이나 빵 하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기는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둘째,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손에 잡는 순간부터 따뜻한 접시에 담아내기까지 정확히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귀한 시간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거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데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기준은 혈당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아침은 포도당이 갑자기 치솟는 이른바 글루코스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아 아침부터 혈관이 공격받거나 췌장이 불필요하게 혹사당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가 과연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놀랍도록 소박합니다. 바로 장배추와 계란입니다. 값싸고 흔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이 2가지의 조합은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양배추는 장 속에서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춥니다. 계란은 근육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췌장은 아침부터 오늘은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신호를 받게 되고 그 여유는 점심과 저녁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불과 5분의 준비로 이런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값싸고도 확실한 건강 투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그저 시장에 흔하게 쌓여있는 값싼 채소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장 관련 연구를 하는 저희 의료진은 오래전부터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 다시 말해 자연이 준 최고의 위장약으로 대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공복에 그것도 제일 먼저 양배추를 드시라고 권하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처럼 하루에도 몇 알씩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 약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대신 위 점막을 조금씩 긁어내고 약하게 만들어 속쓰림, 더부룩함, 그리고 은근한 통증을 남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배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U는 궤양을 뜻하는 불쿠스, 덜커스에서 온 글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성분은 손상된 위점막을 놀랍도록 빠르게 재생시키고 염증과 미세한 상처를 회복시키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양배추를 먹는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위장 안쪽에 부드럽고 튼튼한 보호막을 한 겹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약을 드셔도 위벽에 대한 자극이 훨씬 덜하고 속이 편안해지며 점심과 저녁에 무엇을 드셔도 예전처럼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양배추 한 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루 종일 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값싸고도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두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몸을 다루는 가장 현명한 순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위장을 먼저 든든하게 보호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혈당이라는 더 큰 파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양배추가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지점은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양배추를 씹어 삼키는 순간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서로 엮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철망, 다시 말해 강철 그물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이 그물은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과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스마트한 장치입니다. 음식 속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져 흡수되려 할 때 이 식이섬유 그물이 먼저 길을 가로막고 당분자를 꽉 붙잡아 둔 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만 통과시키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혈당은 갑자기 치솟아 머리를 띵하게 만들거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 못하고 급류처럼 밀려들던 당분 흐름이 잔잔한 강물처럼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당 흡수 속도가 늦춰지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낼 필요가 없어지고 혈당은 급상승과 급강하 없이 안정된 범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양배추 한 접시는 우리 장 속에 강철 그물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 들어올 모든 당의 흐름을 차분하게 관리해주고 그 덕분에 혈관과 췌장은 귀한 평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양배추가 혈관 앞에 세워둔 든든한 방패라면 그 다음 들어와야 할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깨끗한 연료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계란이 훌륭히 해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얼굴부터 굳어지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란을 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을 망친다는 이야기는 이미 30년도 더 된 과거의 지식이며 지금의 의학적 결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하는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매우 귀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혈관벽에 들러붙은 지방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작용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똑똑합니다. 레시틴은 일종의 천연 세정제처럼 작동하여 덩어리진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잘게 풀어헤치고
그것을 다시 간으로 실어보내 처리하게 만듭니다. 즉, 계란은 혈관을 더럽히는 음식이 아니라 조용히 기름때를 정리하는 청소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인 근감소증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와 팔 근육이 빠지면 혈당을 받아줄 창고 자체가 줄어들어 아무리 식사를 조절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계란은 생물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단백질을 가진 식품으로 소량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지방 증가 없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아침에 계란을 드시는 것은 살을 찌우는 선택이 아니라 혈당을 잡아줄 근육을 든든하게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신뢰로 대해야 할 음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을 평생 괴롭혀온 배고픔, 군것질, 혈당 급상승, 극심한 피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불과 2~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속이 텅 빈 것처럼 허기지고 손이 떨리며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하신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연료를 넣었기 때문에 몸이 혼란에 빠진 결과입니다. 죽이나 빵처럼 소화가 매우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것들은 위장에서 거의 저항 없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하고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면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우리 몸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으로 착각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식은땀이 나는 가짜 저혈당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사탕이나 과자, 빵 조각, 바나나 같은 달콤한 것을 급히 찾게 되며 이 행동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혈당은 한 번도 안정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란 속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당을 급하게 밀어 올리지 않으며 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풀어줍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드시면 장에서 분비되는 포만 호르몬인 PYY와 GLP-1을 자극하여 김이 충분하다는 든든한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는 허기를 조용히 잠재웁니다. 그 결과 점심때가 될 때까지 머리는 맑고 속은 편안하며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을 평생 묵묵히 일해온 노년의 노동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시간마다 간식을 드시면 이 노동자는 쉴 틈도 없이 계속 인슐린을 짜내야 하고 결국 지쳐서 췌장이 병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아침에 양배추와 계란을 드셔 혈당이 안정되면 췌장은 오전 내내 가벼운 업무만 하다가 한가롭게 쉬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둔 여력은 점심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훨씬 효율적이고 질 좋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며 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맛을 포기해야 하고 채소를 물에 삶아 소금도 없이 씹어 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사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식은 즐거워야 하고 맛있어야 습관이 되며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참는 식사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나서 내일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혈당을 낮추는 맛있는 건강 피자에 가깝습니다. 준비 과정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합니다. 작은 양배추의 4분의 1 정도만 꺼내 아주 가늘게 채 썰어 주십시오. 이때 최대한 얇게 썰수록 열을 만났을 때 조직이 부드럽게 풀어져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도 전혀 부담 없이 씹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풀어넣고 신장 보호를 위해 소금은 정말 최소한만, 향을 살리기 위해 후추를 살짝 더하는 것으로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불 앞에서 조리하는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팬을 달군 뒤
기름은 코팅을 위한 정도로만 얇게 두르고 계란과 양배추를 섞은 반죽을 부어 피자처럼 넓게 펴주면 됩니다. 이때 불을 세게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고 다시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계란의 고소한 향과 양배추의 은은한 단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한 장의 먹음직스러운 양배추전이 완성됩니다. 밀가루 한 톨 들어가지 않았지만 겉은 가볍게 고소하고 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 잘라서 드시면 입안에서 스르륵 풀어지는 기분 좋은 식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음식은 단순히 아침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배추와 계란으로 시작한 아침은 장과 췌장에 안정된 신호를 보내 점심에 흰쌀밥을 드시더라도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도록 미리 기를 닦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 세컨드 밀 이펙트입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점심 식사가 안전해지고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결정적인 이유죠. 결국 이 양배추전 한 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경비원이자 맛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드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당뇨 아침 식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재는 혈당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 순간의 혈당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 먹게 될 점심 한 그릇의 운명까지 미리 결정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두 번째 식사 효과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아침에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점심때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양배추와 계란처럼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빠른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아침을 드시면 혈액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유리지방산, 다시 말해 혈관을 떠다니며 인슐린의 일을 방해하는 지방 찌꺼기의 농도가 오전 내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이 유리지방산이 혈액으로 과도하게 풀려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혈액 환경이 차분하고 평온해지면 췌장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평화 신호를 받는 것이죠. 이때 췌장은 억지로 인슐린을 쥐어짜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크게 올라갑니다. 마치 밤새 충분히 쉬고 나온 숙련된 장인이 작은 힘으로도 정교하고 효율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한 췌장은 점심에 밥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인슐린을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비하여 혈당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예전처럼 거칠게 치솟지 않고 안정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아침의 양배추와 계란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점심 식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보험 증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매일 아침 들어두는 사람이 혈당 관리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췌장을 아침부터 혹사시키지 않고 잘 대우해주면 췌장은 점심에 가장 좋은 성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 계란전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마지막 숨은 한 조각이 빠지면 그 힘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잠그는 소스와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기름. 이 두 가지 마지막 숨결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이 아침 식사는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양배추 계란전이 든든한 몸통이라면 이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지막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념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조연이 아니라 실제로는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당의 문을 굳게 잠가버리는 강력한 약에 가깝습니다. 먼저 제가 왜 고소한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고집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정확히는 ALA가 전체 지방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올리브유의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오메가-3는 굳어버린 혈관벽을 안쪽에서부터 부드럽게 풀어주는 일종의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하며 오랜 고혈당으로 뻣뻣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관절 속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이고 뇌신경세포의 막을 보호해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로 뜨거운 팬에서 볶거나 튀기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열이 가해지는 순간 귀한 오메가-3는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팬에서는 평소 쓰던 일반 식용유로 양배추 계란전을 완성하고 불을 끈 뒤 접시에 옮긴 다음 그 위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둘러주는 것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따뜻한 열이 들기름의 깊은 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면서도 약으로서의 귀한 가치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들기름은 그 자체로 혈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천연 치료제가 되어 아침 식사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들기름이 혈관을 안쪽에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은 혈당의 속도를 직접 제어하는 잔전 장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간장 원액이나 소금에 그대로 찍어 드시는데 이 방식은 맛은 간단할지 몰라도 신장과 혈압에는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염분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혈압은 쉽게 오르고 노년에 콩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이 잠그는 양념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장 한 숟가락에 사과식초나 감식초 한 숟가락을 섞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는 순간 양념은 더 이상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계산된 혈당 제어 장치가 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식초 속 가세트산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전분을 포도당으로 잘게 분해하는 소화 효소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배추 계란전을 이 식초 간장에 찍어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당분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못한 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하게 치솟을 힘을 잃고 식사 전체의 혈당 변화가 체감상 약 30%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식초 양념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장착한 튼튼한 제동 장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들어와도 혈당이 미끄러지듯 폭주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작은 그릇 하나가 양배추 계란전의 힘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며 혈당을 다스리는 식사는 거창한 약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지만 정확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매일 똑같으면 입이 먼저 질려버리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배는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입은 금세 흥미를 잃어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계란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질리지 않게 바꿔 먹을 수 있는 숨통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해법이 바로 하얀 구름 버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흰두부 한 모의 4분의 1 정도를 덜어 숟가락으로 완전히 으깨서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만든 뒤 계란과 양배추를 섞어둔 반죽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가 계란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주어 팬에서 익는 동안 빵처럼 폭신하게 부풀고 질감은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씹는다는 느낌보다 입안에서 스르륵 녹아내리는 느낌이 먼저 들 정도라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가 불편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는 바로 단백질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표하는 식품인데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아미노산 구성이 서로를 보완하여 근육 재생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콩팥이나 소화기관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름 같은 변주는 맛과 식감을 바꿔 입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근육을 지키는 힘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하얀 구름이 입과 위장을 배려한 선택이었다면 이번 붉은 태양 변주는 혈관과 심장을 직접 겨냥한 든든한 방패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이나 검진 결과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라면 이 붉은 태양 버전을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잘 익은 토마토 1개를 얇게 썰어 팬에 올리고 소량의 기름으로 살짝 볶아 토마토가 부드럽게 물러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양배추와 계란을 섞은 반죽을 부어 함께 익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토마토 속에 풍부한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남성의 전립선과 전신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반드시 지방과 결을 만나야 제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토마토가 들어가면 맛의 균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부드러운 산미가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욱 끌어올려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훨씬 풍부하고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결국 이 붉은 변주는 한 가지 재료를 더했을 뿐인데도 아침 식사를 혈당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혈관 보호 식사로 격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두부 한 조각, 토마토 한 알만으로도 전혀 다른 아침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같은 기본 원칙 위에서 사계절 내내 질리지 않는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놓아도 마지막에 어떤 급료 한 모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늘 구비해두는 노란 봉지의 믹스커피는 당뇨를 가진 분들께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 작은 한 봉지의 절반 이상이 설탕과 프림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신지요? 양배추와 계란으로 혈당을 정갈하게 정리해놓고 그 믹스커피를 마시는 순간은 마치 깨끗이 닦아놓은 마루에 다시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맛으로 입을 달래는 대신 식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주는 3가지 혈당 잠금용 음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식초나 사과식초로 만든 식초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식초는 물론이고 사과식초 역시 충분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초 속 유기산, 특히 자세트산은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게 만들어 방금 드신 음식 속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제동을 겁니다. 그 결과 남아있던 당분은 급하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은 노년기에 약해진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대를 사용해 목으로 바로 넘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신 직후에는 맹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면서도 식초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한 잔의 식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침 식사 전체의 혈당 흐름을 끝까지 잠가주는 마지막 자물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서 식초물이 혈당의 속도를 직접 제어하는 브레이크였다면 이번에는 몸 전체의 반응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식사 후에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기를 바라면서도 혈당이 오를까 걱정된다면 따뜻한 녹차 한 잔만큼 균형 잡힌 선택은 없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지만 노년의 당 조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반응성을 높여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문을 두드릴 때 세포가 더 잘 열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더 분비하지 않아도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온도가 더해지면 위장관의 긴장이 풀리고
식후 더부룩함 없이 혈액순환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이 효과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잎차나 무가당 티백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녹차만이 해당됩니다. 달콤한 녹차라테나 병에 담긴 녹차 음료는 이름만 녹차일 뿐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는 다른 음료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은 각성 효과를 빌미로 몸을 흥분시키는 자극제가 아니라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조용히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며 아침 식사의 흐름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또 하나의 현명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초물과 녹차가 혈당의 속도와 인슐린의 반응성을 조절하는 역할이었다면 마지막 한 잔은 노년의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고생하는 장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로 검은 콩차, 즉 서리태차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칼이 유난히 검고 허리가 꼿꼿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늘 서리태가 있었습니다. 서리태의 깊은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당뇨로 인해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운 콩팥의 미세 혈관을 감싸 든든한 보호막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신장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상처를 입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의 핵심 기능입니다. 준비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서리태를 팬에 올려 껍질이 살짝 갈라지고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볶아주십시오. 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볶은 콩을 식사 후에 한 숟가락 집어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콩의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진 차 한 잔이 완성됩니다. 이 한 잔은 카페인도 없고 혈당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발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아침에 양배추 계란을 들기름으로 마무리하고 식초 간장에 찍어 먹은 뒤 서리태차 한 잔으로 끝내는 5분짜리 식사는 총 비용이 1,500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췌장, 신장까지 모두 배려한 관성형 식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돈으로 사는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몸에 쌓이는 진짜 자산이며 저는 이것이 노년기에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건강 투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최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누룽지를 꼭 드셔야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뜨거운 누룽지 물 한 그릇이 목을 타고 넘어가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도 아침 식후 혈당은 늘 210에서 230mg/dl 사이를 오르내렸고 오전 10시쯤만 되면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이른바 가짜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스킷 몇 개를 집어 드시거나 달콤한 커피로 버티셨고 그렇게 하루의 혈당 곡선은 롤러코스터처럼 심하게 출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단 7일만 아침에 누룽지를 내려놓고 양배추 계란전을 들기름과 함께 드셔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은 입에 조금 낯설다고 하셨지만 속이 편안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사라진 것은 바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전이 되어도 몸이 축 처지지 않고 손떨림이나 군것질 욕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최 어르신은 혈당계를 들고 제 앞에 서셨습니다. 표정에는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식후 혈당이 220에서 125mg/dl로 내려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점심 식사였습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고 예전처럼 소량의 밥을 드셨는데도 점심 식후 혈당이 늘 190mg/dl를 넘던 것이 140mg/dl 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가 실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주일 사이 체중은 1.5kg 줄었고 주로 복부 지방이 빠졌으며
밤에 잠도 더 깊어졌고 오래 괴롭히던 다리 저림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볼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아침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메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과 몸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단 5분짜리 아침 식사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그 현명한 선택이 몸 전체를 다시 정상 궤도로 끌어당긴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어르신들의 췌장을 다시 살리는 여정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듣고 고개만 끄덕인 채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책 속에 적힌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구운 양배추 계란전 한 접시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둘러주고 간장과 식초를 섞은 소스에 찍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이자 점심 식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경호원입니다. 여기에 식사 후 서리태차 한 잔을 더하면 콩팥을 보살피고 남아있던 당의 찌꺼기까지 말끔히 정리하는 완벽한 마무리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쳐도 1,500원 남짓이지만 수백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얻기 힘든 놀라운 효과를 매일 아침 부엌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넘어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노란 믹스커피 봉지는 옆으로 밀어두고 빵은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조합을 만들어 드신 뒤 2시간 뒤에 혈당을 직접 재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얼마나 차분하고 얌전하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어르신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먼저 스스로 답해줄 테니까요.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양배추 계란 들기름 아침 식사가 부담되지 않고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에 바로 준비 완료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노란 믹스커피 봉지를 과감히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서리태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그 옆에 숫자 딜분을 함께 적어주십시오. 저는 이 댓글 하나하나를 직접 읽으며 어르신들께서 헷갈리거나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고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혈관의 흐름을 바꾸고 그 변화가 췌장을 살리며 결국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함께 시작해 봅시다. 식탁에서부터 혈관을 깨끗이 하는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 보자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혈당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입니다. 현재 당뇨약이나 다른 처방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